카페의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지연은 천천히 의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김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곧 차가워질 거였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맞이했어요. 불을 켜도 집안의 적막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소리만 허공에 울릴 뿐이었어요. 또 이런 밤이구나.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석의 목소리에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시험은 어땠고? 다 잘 봤어요. 그보다 엄마, 곧 생신이잖아요.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아직 앳된 얼굴에 어른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선물 준비했어요. 무슨 선물? 지연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민석은 신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꼭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민석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고마워 민석아. 지연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런 순간이 있어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방으로 들어가며 무언가 계획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궁금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준비한 걸까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지연은 또다시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한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별들도 혼자 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의아했어요. 약속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배달 왔습니다. 문을 열자 큰 침대가 보였어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주소 확인해 보니 맞는데요. 민성님이 주문하신 거라고요. 배달 기사의 말에 지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민석이 침대를 주문했다고요? 민석아. 지연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석이 방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엄마 침대 너무 오래됐잖아요. 지연은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이런 큰 선물을 준비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거 얼마인데? 걱정 마세요. 아르바이트비 모아서 샀어요. 민석의 말에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착한 아들을 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설치 기사가 들어왔어요. 태훈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침대 설치하러 왔습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지연은 왠지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태훈은 집안을 둘러보며 침대를 놓을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태훈의 말에 지연은 순간 당황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물어본 거였거든요. 네, 아들과 둘이 살아요. 아, 그렇군요. 태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은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태훈은 침대를 능숙하게 조립했습니다. 근육질의 팔이 움직일 때마다 지연의 시선이 따라갔어요.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다 됐습니다. 태훈이 일어서며 땀을 닦았어요. 지연은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태훈이 물을 받으며 지연의 손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지연은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훈은 민석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학생이구나. 몇 살이야? 18이에요. 우리 딸이랑 나이가 비슷하네. 태훈의 말에 지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딸이 있다는 건가요? 태훈이 집을 나서며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태훈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연은 계속 태훈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 쉴 때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자꾸 생각나는 거지? 그 지연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침대를 설치하러 온 사람일 뿐인데 말이죠. 그의 낮은 목소리와 듬직한 손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물을 건넬 때 닿았던 그 순간적인 접촉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중 친구 혜진이 들어왔어요. 지연아, 오랜만이다. 혜진의 목소리에 지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왔어? 그냥 커피 마시러. 혜진은 평소와 달리 지연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요즘 표정이 좀 달라 보인다. 그래?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요? 혼자 지내면 외롭지? 혜진의 질문에 지연은 멈칫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냥 그래. 내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 줄까? 괜찮은 남자야. 혜진의 제안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민석이도 이제 다 컸잖아. 혜진의 말이 맞았지만 지연은 거절했습니다.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인연이란 게 어디서 어떻게 얽힐지 모르는 거야. 혜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혜진이 가고 난 후 지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할까요? 태훈의 얼굴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와 대화할 때 느꼈던 편안함이 그리웠어요. 오랜만에 느낀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침대 기사일 뿐이야. 지연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외로워서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저녁에 민석과 저녁을 먹으며 지연은 물어봤어요. 침대 기사 아저씨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분 같던데요? 왜요? 민석의 대답에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아들도 좋은 인상을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 부분이 삐걱거렸어요. 지연은 걱정됐습니다. 비싼 침대인데 벌써 문제가 생겼다니요. 민석이 설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무료 AS 기간이라 바로 나가겠다고 하네요. 다음 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태훈일까요? 문을 열자 정말 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문제 있다고 해서 왔어요. 태훈의 목소리에 지연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태훈은 침대를 점검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금세 문제를 찾아냈어요. 다리 부분 나사가 좀 느슨해졌네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태훈이 일하는 동안 민석이 다가왔어요. 아저씨, 저번에 딸이 있다고 하셨죠? 응, 너랑 비슷한 나이야. 같이 안 사세요? 민석의 질문에 태훈은 잠시 멈췄어요. 뭔가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떨어져 살고 있어. 태훈의 솔직한 대답에 지연은 놀랐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거였군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긴 하는데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어. 태훈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지연은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혼자서는 더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의 이해 같은 거였죠. 민석은 태훈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석이 편애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다 고쳤습니다. 태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연은 아쉬웠습니다. 벌써 가는 건가요? 수고하셨어요. 커피라도 드시고 가세요. 지연의 제안에 태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석이 나섰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커피 정말 맛있어요. 태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기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마치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지연은 카페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태훈이었어요. 아직 안 닫으셨나요? 태훈의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지연은 반갑고 놀랐습니다. 들어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그런데 비가 갑자기 태훈은 머리를 털며 웃었어요. 지연은 수건을 건네줬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어요. 태훈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5년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태훈의 말에 지연은 뿌듯했어요.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비가 더 심해져서 태우는 더 있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혼 후에 어떻게 지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태훈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어요. 지연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떠난 후엔 모든 게 공허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눴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딸은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아빠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태훈의 말에 지연은 공감했어요. 민석이도 가끔 아빠를 그리워해요. 제가 아빠 역할까지 할 순 없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비가 그치자 태훈이 일어났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지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분이었습니다. 태훈이 나가며 뒤돌아봤어요. 다음에 또 들러도 될까요? 언제든지요. 지연의 대답에 태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혼자 남은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 태훈도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 혜진이 카페에 들렀어요. 지연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주며 반겼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혜진의 말에 지연은 당황했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요? 그런가? 혜진은 지연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태훈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지연은 반가웠지만 혜진이 있어서 조금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훈이 인사했어요. 혜진은 태훈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소개할게 태훈 씨라고. 지연이 소개하려 할 때 혜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태훈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태훈도 혜진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먼저 갈게요. 태훈이 급하게 나갔어요. 지연은 이상했습니다. 혜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연을 봤어요. 지연아, 그 사람 조심해. 왜? 과거에 빚 문제로 고생했다는 소문 들었어. 혜진의 말에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일까요? 확실한 거야? 내가 왜 거짓말하겠어.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혜진의 단호한 말에 지연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믿음이 깨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한 거라더라.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혜진의 추가 설명에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태훈이 그런 사람일까요? 하지만 뭐야? 지연아, 너 또 속는 거야. 혜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연은 말을 잃었어요. 혜진이 간 후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훈에 대해 느꼈던 좋은 감정들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지연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훈을 믿고 싶었어요.
그와 나눈 진솔한 대화들이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민석에게 물어봤어요. 민석아, 태훈 아저씨 어떻게 생각해? 좋은 분 같은데요, 왜요? 민석의 대답에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훈에 대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며칠 후 지연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혜진의 남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남편 정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정수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훈이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또다시 태훈 이야기였어요. 지연은 짜증이 났습니다. 왜 다들 태훈 씨 이야기를? 제 아내랑 과거에 잠시 엮인 적이 있었어요. 정수의 충격적인 말에 지연은 멈췄어요. 뭐라고요? 이혼하기 전에 혜진이랑 그런 관계였어요. 지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진이 태훈과 과거에 관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혜진이 그렇게 태훈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정수의 설명에 지연은 분노와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혜진이 자신을 속인 거였군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진이 막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태훈과 가까워지는 걸 보니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지연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혜진의 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였군요. 태훈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혜진이 자기 과거를 숨기려고. 정수가 더 설명하려 할 때 지연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미 충분해요. 정수가 가고 난 후 지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혜진의 그 의미심장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인연이란 게 어디서 어떻게 얽힐지 모르는 거야. 결국 그 말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지연은 분노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혜진이 자신을 이렇게 속였다니요. 그리고 태훈에 대한 의심을 심어 놓았다니요. 동시에 태훈에게 미안했어요. 그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지연은 후회했어요. 태훈의 진심을 의심했던 것이 말이죠. 그날 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태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지연은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카페에 좀 와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해요. 1시간 후 태훈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앉으세요. 태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지연은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혜진이랑 과거에 어떤 관계였어요? 태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사실이었군요. 누가 말했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인지만 말해주세요. 태훈은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연은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과거 일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태훈의 대답에 지연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를 숨기고 싶은 마음 말이죠. 당신이 어떤 과거가 있든 지금의 모습이 중요해요. 지연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태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저도 과거가 있잖아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지연의 말에 태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 혜진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망쳐놓은 관계였거든요. 태훈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빚 문제도 있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어서. 태훈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훈의 고백에 지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훈 씨를 만나고 나서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태훈 아저씨도 있네요. 민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민석아, 괜찮겠어? 엄마가.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민석의 대답에 지연은 감동했어요. 이런 아들을 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태훈이 민석에게 다가갔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아저씨도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기다렸던 거였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태훈 씨, 딸도 소개시켜 주세요. 지연의 말에 태훈이 웃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만날 예정이에요. 같이 갈래요? 정말요? 네.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요. 태훈의 말에 지연은 기뻤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어요. 외로움 끝에 찾아온 건 또 다른 시작이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혜진과의 우정은 끝났지만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태훈과의 사랑과 민석의 이해 말이죠.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태훈도 자신의 집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예요. 내일 또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민석은 방에서 공부하며 가끔 거실을 내다봤어요. 엄마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자신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선물을 한 것 같아. 민석은 뿌듯했어요. 침대를 선물한 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엄마에게 새로운 인연을 선물한 거였으니까요. 지연은 새로운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석과 태훈의 딸까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외로웠던 지연의 밤은 이제 끝났어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사랑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